다음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목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윤 대 문, 새해부터 서로 저격, 신구 갈등 계속입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평산마을 예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 속에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의 윤 정부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이 담겨 있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올해는 전망이 더더욱 어렵다고 그러고 맞으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어쨌든 그럴수록 국민들은 역시 이제 민주당에게 또 그런 기대가 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에 좀 잘 부응하려면 이재명 대표님도 중심으로 당이 또 혼혈일체 하나가 돼서 올해는 더 이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좀 민주당이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담기진 못했습니다만 같은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 관련이었는데요. 네.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드론 부대까지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우려스럽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대한 반박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도 듣고 오시죠.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 군 당국이 바로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이 담겨 있었던 건데요. 이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나선 것은 201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어느 때라고 칭할 특정 시기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 정부부터 했던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이 무인기 대응 체계를 이 지난 정부에서 갖췄다는 발언에 반박하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좀 여권 입장도 좀 함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논평을 통해 좀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매우 좀스럽다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란 이 김정은의 선의만 믿은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냐. 문 전 대통령 발언 맞받아치는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임경빈 의원님.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몇 차례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건건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는 무슨 이유인 걸까요? 사실은 정권 교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발언에 나설 때의 이제 패턴을 보면 네.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어떤 생각했었던 정책에 대해서 이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혹은 아니면 어떤 정책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할 때 예를 들면 남북 평화 문제라든지 네. 9.19 남북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주로 직접 발언을 해왔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꼭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네. JTBC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인터뷰. 했었는데 그때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수완박 문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네. 이렇게 했던 발언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반박하겠다라는 태도를 좀 취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방부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드론 대응처럼 이런 어떤 장기 과제들은 한두 정부에서만 제안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처음에 무인기가 발견됐던 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이고 네. 그 뒤에 다시 2017년에 발견되고 관련 조치들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취해져 온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연속선상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단순히 이게 우리 잘못이다, 전임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만 가르려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임 정부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가 됐음에도 여전한 약간 이 신구 갈등의 느낌이랄까요? 네, 지금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이수아 기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해서 검찰이 약간 이 채용 특혜 의혹 이걸 수사에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문 전 대통령 개인의 좀 불이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이 특혜 채용 과정을 주도했다라는 단서를 확보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전 정부, 문 전 대통령의 정부 차원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문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이미 기소를 했죠. 이 오는 20일 재판에 들어가는데 네.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탈북 원인 부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연초에 정의용 전 실장을 소환해서 좀 조사할 전망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주변인들에 대한 이 조사도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반박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군사 합의 이거를 효력을 정지하는 걸 좀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해올 경우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9.19 군사 합의 지난 2018년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 합의서입니다. 네. 이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군사 분계선 일대의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 행위를 중지한다든가 이 군사 분계선의 상공에 이 군용기 비행 금지 구역 등을 설정하는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 문 전 대통령과 계속 이렇게 각을 세우는 듯한 느낌이 이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부분에서 좀 그런 각을 세우는 듯한 내용은 좀 이어졌었는데 이 어제는 전 정부의 부동산 인식을 지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정치와 이념의 문제를 이 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이렇게 평한 건데요. 부동산을.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네. 예, 이념의 문제로 접근했다라고 이제 평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영상으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장혜찬 이사장님. 네, 지금 질문을 드리면 지금 9.19 군사 합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거는 사실 남북 정상 간 있었던 가장 최근 합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 건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선후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9.19 군사 합의를 어겨왔습니다. 네. 이 합의 내용 중에 포병 사격이나 뭐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구역 설정 등이 있는데요. 네. 북한 포사격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개성공단의 우리 건물 그 800억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간 건물도 폭탄으로 무자비하게 와르르 무너뜨렸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어기면서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 지켜지지 않은 합의에 묶여서 비례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안보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국제사회에서 이 합의가 깨진 것, 파기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파기와 도발 때문이라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사실 뭐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겠죠. 이 전제하에서 이 합의를 폐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욱더 도발이 강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이 합의를 우리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북한이 만약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더 강한 대응을 할 테니 도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도발을 막기 위한 메시지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것을 띄워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뭐 비핵화나 이 9.19 군사 합의 등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도 함께 더 이제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검토 자체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다. 더 이상의 도발은 안 된다. 비례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지금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